자,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숱한 사람들이 긍정적이다, 잘했다, 화끈하다, 사이다다, 모처럼 야당 같았다. 아마 다수의 보수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저 빼고 아마 대부분의 보수 사이트가 나경원 잘했다고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세상의 사안을 평가할 때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남들 큰 쪽에 줄 서서 적당히 맞추면서 가는 게 편하고 좋은 건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한국당이 문정권을 상대로 어제 나경원이 연설 전까지 한 10점을 받을 만큼이라도 제대로 싸웠습니까? 솔직히 공수가 뒤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문패거리들이 야당이었다 그러면 벌써 끌어내려서 정권 잡았을 거라 봅니다. 나라가 안보나 경제에서 망가지는 부분에 벌써 스톱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권 스스로의 오만과 한계, 부패, 독선, 친북으로 인해서 지난 연말부터 온갖 군데서 다 망가졌습니다. 김태우, 신재민이부터 시작해서 손혜원이, 그리고 무슨 청와대 행정관의 서류 분실, 더 나아가서 김경수 구속, 문재인 딸 문제,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요즘 최근에 제기하는 우리들 병원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야당은 이 중에 한 건이라도 걸렸다면 최순실 사건처럼 해서 아마 대통령을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제대로 한번 비판하지 못하고 한 3, 4일 물고 늘어지고 썩 쇼만 하다가 또 관심 끄고 관심 끄면서 어느 누구도 문재인 패거리가 무서워서 앞장서서 싸우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5시간 밤 늦게 먹기 운동을 하면서 거지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황교안 당선 직후에 국회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들어간 이후 지금 첫 국회를 맞아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 마치 정치평론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짚는 이야기들을 강한 어조로 열거했습니다. 자, 그가 강한 어조로 열거한 부분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보면 문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듯한데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며 실질적으로 뭔가를 문 정권의 치명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비판이 가장 좋은 겁니다. 어제 이해찬 이하 민주당의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홍영표가 앞으로 나가고 이해찬이 국가원수 모독죄의 책임을 물을 거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하면서 국회가 40분간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 프로레슬러끼리의 쇼입니다. 원래 프로레슬러라는 것이 절대로 안 다치죠. 서로 안 다치고 그러면서 서로 짜고 정해진 각본대로 아픈 척, 피 흘리는 척, 어디 부러진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수끼리 오바를 했습니다. 이런 오바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블룸버그 통신이 작년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요. 문재인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제목의 보도기사가 있었죠. 작년에 유엔 총회를 할 때 평양 갔다 온 문재인이 김정은을 대변하고 다니는 부분을 비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스스로도 아마 그런 류의 이야기를 이미 익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패거리들이 난리 지랄을 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지금 다른 이슈들을 덮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직결시켜서 지지층을 직결시키기 위한 오버 액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구할 때 할리우드 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둘이 싸우거나 이런 부분을 해도 그걸로 좀 불편하거나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고 돌아서서는 웃을 거라고 봅니다. 외신이 말할 때는 침묵을 했고 또 이런 말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곳곳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나경원도 어제 이 말을 할 때 자신 있고 용감하게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경원은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부대표, 부대 수석 대변인 이런 식으로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 하나 못 해가지고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말을 하나 못 해가지고 모든 면책 특권과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온갖 보호막에 쌓여서 공식적인 국회 원내 대표 연설에서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말을 몇 번이나 더듬었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저들끼리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자, 저한테 어제 밤새도록 댓글들이 몰려와가지고 지랄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황장수 너가 뭘 잘났다고 그러냐 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이야기 너는 원래 다 까는 게 너 특기다. 너는 기본적으로 뺐다간 놈이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난들을 저한테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 비난의 가장 큰 배경에는 뭡니까? 한국당의 황교안과 나경원 체제에 대해서 옹호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비난의 핵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황 소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황 소장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황교안 체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참고해라. 자신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면도 있어 이야기를 한다.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민심이 황교안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충고는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은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옛날에 반기문이가 귀국하기 직전 전후로 저한테 반기문이 돕자 어쩌자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식사하다가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가서 붙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되는데 센데 붙어서 그냥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은 붙어봤자 한 자리 주지도 않을 거지만은 그냥 거기에 가서 의탁해서 정신적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놈, 좀 될 만한 놈 같으면 밀어주면 성공할 거라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될 만한 놈이 사람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아니면 절벽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 잡은 정권에서 끌려 내려가가 당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깜빵에 가서 몇십 년씩 얻어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줄줄이 굴비 엮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저는 제가 독선적이다 인정합니다. 독선적이니까 이래 살지요. 아니면 이래 살겠습니까?
벌써 붙어 먹었지요. 저는 붙어 먹는 기술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그래서 독선적이니까 저 무슨 문재인 비리도 폭로하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보다 합리적이고 저보다 온건하고 저보다 세상 물정에 밝은 분들이요. 문재인한테 붙어서 좀 제대로 싸워보길 바랍니다. 저같이 독선적이고 삐뚤어진 사람이 안 나서도 되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자, 나경원의 어제 연설에 보면요. 대부분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미세먼지 이야기, 중국 이야기, 뭐 안보 이야기, 무슨 한미 동맹 이야기, 군사훈련 중단 이야기, 경제 망가진 이야기, 상권 분리 파괴됐다는 이야기. 그거는요. 동네 복덕방에 앉은 사람도 한 며칠만 취합하면 그 비슷한 소리는 다 합니다. 나경원이 거기서 무슨 더 과학적이거나 더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밑에 쫄병들이 많으니까 수치는 뭐 조금 제시했을 뿐이지 동네 복덕방에서 나오는 이야기 수준의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 복덕방 이야기 했다고 박수치고 사이다라 하면 그동안에 한국당은 복덕방에서 하는 이야기 수준도 못했다라는 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나경원은 지금 문재인의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했다면 소주성을 밀고 가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법안과 또 모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완전 중단하겠다. 소주성을 문재인 스스로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라. 그래야 의회에서 국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대미 대북 관계나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합의와 군사 합의를 잘못됐다고 폐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정권에 협조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의 이런 부분이 폐기될 때까지 무한 투쟁을 하겠다.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북한에 건너가지 않도록 하겠다. 국회에서가 안 되면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 그리고 한미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한미동맹을 다시 구축하겠다. 한미동맹을 파괴한 데 대해서 반성한다고 말해라. 이거 아니면 우리는 당신 정권에 협조해 줄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저리 하는데 확실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북한에 얼마 줬는지를 다 말해라. 자백해라. 그러지 않으면 조사해서 감방 보내겠다. 이 정도 돼야 박수 치는 겁니다. 예? 박수 함부로 치지 마세요. 국민이 정치인에 홀려서 이쁘다고 박수치고 원만하다고 박수치고 총리했다고 권한대행했다고 박수치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경원이 지금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 한 부분입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이거 다 하는 소리죠. 동네 아줌마도 하는 소리입니다.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그렇게 주무를 수 있었습니까? 손혜원이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한 초선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혜원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손혜원이라고 말하면 겁이 났어요? 국가 채무 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이제 손혜원을 안 쓰니까 신재민도 못 쓰지요. 자,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김태우 말을 더 안 합니다. 왜? 손혜원이라는 이름 하나를 안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딸 부부, 문재인 딸이라고 해서 문재인을 넣지 못하고 문재인 김정숙 딸이라는 말을 못 넣어서 그냥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금남은 말라고 합니까? 원내대표가 겁이 나면 국회의원은 겁이 나서 어떻게 해먹겠어요? 금남은 집에서요. 미용 마사지 센터나 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루킹 댓글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 공작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 23,000개, 국정원 댓글 27만 개, 드루킹 댓글 8천만 개, 규모, 친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에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몸통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다. 그 두 사람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겠느냐. 그 두 사람이 관계되었다는 정황이 넘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재특검을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요 드루킹 김경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문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청와대라는 말도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앞서서 김태우, 손혜원, 신재민을 다 뺀 것과 마찬가지고 문재인의 딸이라는 데서 문재인을 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나면요, 뭐 하려고 헤쳐먹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국회에 복귀한 데 대해 한국당은 경제, 안보에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탈렉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요. 소주성의 핵심인데요. 주휴수당 조정해요. 소주성의 핵심인데요. 탄력 근로제 시간 단위기간 연장 6개월을 그걸 또 바꾸자. 자, 이 부분이 먼 죽고 사는 문제며 미세먼지를 무슨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겁니까? 예? 자,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주장하다고 자빠졌다가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설거머니 기껏해야 탄력 근로제 때문에 기어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재벌의 탄력 근로제만 중요하고 예? 이 무도한 정권이 저지른 온갖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역할은 두 번째 문제고 기업에 대한 역할만 중요합니까? 너들이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주휴수당을 개선하면 내 인정을 해줄게. 미세먼지를 뭔 초당적으로 대체해요? 왜 인공강우 내리는데 한국당도 앞장서고 싶어? 자, 이래 민생 때문에 큰맘 먹고 국회에 기어 들어왔는데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쏘은 놈이 나쁜 놈이지 누구 탓을 합니까? 네? 그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어 들어갈 때 이 짓거리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7개 제안합니다. 제안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한다. 아니, 문재인하고 무슨 놈의 국론 통일을 위해서 7자 회담을 합니까? 각 대통령과 각 원내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거기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대표 이렇게 모여서 황교안, 나경원, 문재인, 이해찬, 홍영표, 손학규 뭐 이런 김관영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7자 회담 하자는데 그 7명 모여서 합의 잘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수준이 이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자, 5째
동북아 아시안 국가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요게 답니다. 뭐를 위한 청문회, 뭐를 하자 말이 아니라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당은 상임위, 특검, 국민투쟁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거다. 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여기서 특검이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적 투쟁으로 가겠다. 지랄하고 자빠져. 지금까지 안 해봐서 이제서 또 상임위로 들어가서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하고, 그래가 또 하니 안 하니 이래 샀다가 이제 그러다가 특검한다? 올 여름에 할라요? 올 가을에 할라요? 그래갖고 국민투쟁은 하기는 뭐래. 너네들이 국민투쟁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치겠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제 나경원 연설의 실체입니다. 자, 문재인을 문재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손혜원을 손혜원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연설, 한마디로 복덕방이나 아줌마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하는 소리보다도 더 못한 소리 했는데 박수 치고 싶습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는 수준 미달로 망해가는 겁니다.